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1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오늘 1.26% 내려서 340.56입니다. 340.56. 분기봉은 다시 십자예요. 분기봉은 다시 십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도 안 넘었고 저가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매도도 살아있고 매수도 살아있는 거죠. 양쪽 다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봉의 위치가 여기 코로나 터졌던 2020년 1분기 봉이죠. 예, 그 위치랑 같은 위치에는 있는 거예요. 자, 요 전봉 2019년 4분기 봉이 P5 상단선 맞고 양봉이거든요. 예, 그 봉이 지금 전봉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로는 코로나 터졌을 때랑 같은 위치에 있긴 해요. 문제는 이제 저가를 깨면 이런 봉이 들어오는 건데 저가를 지키면 상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관찰하고 있는 건 이제 이런 걸 관찰하는 거죠. 다른 건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저점을 보는 거죠. 예. 이봉 전의 저점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리면 여기가 깨지는 거죠. 자, 이게 1번, 2번이었을 때 저점 1번이 깨지면 A가 붕괴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깨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 2번이 붕괴되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네, B. 그래서 네,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진다는 거죠. 여기가 278.39예요. 여기가 317.78이고. 그래서 317.78이 깨지면 278.39까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 깨면 상방이라고요. 여기를 안 깨면 위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긴 깼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이 전봉이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을 만난 봉이에요. 똑같죠. 네,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나온 흔적이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나온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나온 뒤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갖고, 네,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네, 그런 차이만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17.78이 붕괴되지 않으면, 예? 317.78이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이라고요. 제가 이거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하방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317.78이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317.78이 붕괴되면 상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월봉. 예. 월봉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돼요. 자, 거래량을 먼저 봐야죠. 거래량 여기 있습니다. 증가했죠? 네, 거래량 여기 있어요.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래량이 증가해서 맨 위로 올라갔죠. 네, 이건 볼벤 20 하단, 그 다음에 이격 볼벤 20 하단까지 개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는 걸 막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만약에 막 하락한다고 하면 내려가는 건 막을 생각이 없어 이런 뜻이고, 반대로 여긴 막겠다는 얘기죠. 354.31 여기 막힌 거예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 막힌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는 354.31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전에 348.18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354.31은 고사하고 348.18도 아직 못 넘었다고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양봉이면 상방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음봉이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음봉 조건이 336 언더면 돼요. 예. 337.95보다 낮으면 좋고 336 아래로 내려가면 더 좋고,
근데 지금 340.56이죠. 그러면 337.95면 337.95면 1, 그죠? 여기는 6, 그럼 2.61이죠. 네, 2.61. 현재 위치에서 2.61포인트만 내리면 월봉은 하락해요. 네? 월봉은 하락한다고. 그리고 336이면 한 4.5% 정도 됩니다. 네? 4.5% 이상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아래쪽으로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락 쪽으로 분위기가 다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2.61포인트 이상 내리면 월말까지 어쨌든 이제 월봉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에 다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고, 4.5포인트 이상 내리면 하락에 유리한 상태가 아니라 거의 하락에 가까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예? 미국 증시도 올랐고, 예? 미국 증시도 올랐고, 그 다음에 월봉상 전고점을 넘을 만큼 아주 가까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상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1.26% 하락했다고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하락 쪽에도 이제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밤 지나서 내일 새벽이 되면 FOMC 발표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악재냐 호재냐. 그게 악재면 2.6포인트는 뭐 그냥 갭으로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갭으로도 누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뭐 4% 내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FOMC 결과를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월봉은 명확하게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 이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얘기를 해봐야 결국엔 결과를 보고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는 건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월봉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여기 상단선.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상단선과 고가 요 사이는 매도 영역이다. 근데 지금 내려와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도는 없는 거예요. 매도 영역은 벗어났다.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지면 오히려 매수하셔라 이거죠. 예?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뭐 엄청나요? 예, 거래량 엄청납니다. 지금 주봉 99%예요. 99%.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예? 오늘 수요일인데 99%야. 예. 이거 뭐 미친 거죠.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당일로 146%가 나왔고, 예. 지금 거래대금은 30조? 30조인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거래량은 146%. 주봉은 수요일인데 99%. 월봉은 108%. 이렇게 거래량이 막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 거래량도 늘 거다. 그럼 이제 거래량이 뭐 계속 위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일봉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상승할 때는 저가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근데 저가가 깨졌죠. 저가가 깨지면서 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최저가 모드라 그래서 지금은 337.45 여기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호재가 떠서 이제 갭 상승이 뜨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를 깨잖아요. 그럼 최저가 모드니까 여기가 깨지는 거죠. 그럼 337.45가 제가 알기로 지난주 저가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가 붕괴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악재가 뜨면 그 지난주 저가를 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난주 저가가 붕괴된다면 이제 목표는 330 여기가 336인가요? 337.45 여기가 깨지면 이제 그 다음 목표는 한 330 정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요. 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337.45가 붕괴되면 이 볼벤 20까지는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332.59 이 정도까지도 개방이 가능한 구조라는 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월봉 십자봉이겠죠. 십자봉. 그다음에 주봉은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매수 전략이 가능한 구조라는 건 감안하세요. 매도 영역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도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오늘 저가가 깨지면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지난주 저가를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매수하실 거면 오늘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 거래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거래를 보면 개인이 9,943억을 샀고 외국인이 9,467억을 팔았고 기관이 661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461억 선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제 일단 살짝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오늘 개인이 9,943억을 샀는데 뭘 샀냐 봤더니 포스코 홀딩스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계속 포스코만 사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만. 그러니 장이 좋을 리가 없죠. 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포스는 517억 팔았어요. 517억을 팔고 8,619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LS도 사고,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고,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랩 M, 포스코 퓨처M 이런 거 샀죠. 그러니까 지금 다 산 게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좋을 거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막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살 게 이거밖에 없는구나 이제 생각이 드니까 냅다 이제 막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린 게 이제 9,943억인 거예요. 된통 물린 거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이렇게 배터리 사주니까 지수도 하락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개인이 거래를 해서 좋은 꼴을 보기가 힘들죠. 좋은 꼴을 보는 사람은 있어요. 왜? 그래야 달라드니까. 좋은 꼴을 보기가 힘든 건 잘 됐다 싶으면 우르르 달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해 보여요. 이 종목이 과연 위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개인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주식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코스닥 주식도 아니고 코스피 주식인데 코스피 주식에서 외인이 파는 종목치고 재미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한 100조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 못 가지.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랐던 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른 거지. 외국인이 매도했으면 지금 삼성전자 4만 원도 비쌀걸요? 근데 지금 포스코를 얼마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라면 이 종목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건 이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고포스를 계속 매도해요. 고맙죠. 개인이 고포스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내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세요. 개인이 뭘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를 10조 매도했죠. 1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7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8.6조를 사요. 여긴 10조를 팔고 여기는 8.6조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포스코는 내려야 되는 종목인 거죠. 8.6조를 개인 샀는데 이거를 계속 가게 둔다? 야, 그러면 천사죠, 천사. 이제 고포스 얼마나 남았을까요? 1891억. 1891억 남았어요. 이거 개인이 다 손절하면 3,940원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개인이 고포스 가지고 있는 게 1891억밖에 안 된다고요. 다 손절한 거야. 8천억대 매수했다가 지금 다 손절해가지고 이제 1,800억 남은 거예요. 이거 다 손절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3,940원을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개인이 열심히 고포스를 손절하는구나. 쓰레기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내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자, 누적으로 보면 지금 3조 원대 넘었을 거예요. 네, 3조 원대 넘었다. 보세요. 7월 이후에 개인이 얼마나 사고 있는지. 네, 3조 2천억, 1조 8천억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2조 3천억대의 선물 매도, 7,100억대의 선물 매수. 그러니까 개인은 3조 2천억대의 현물을 들고 있고 7천억대의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은 1조 8천억대의 현물 매도와 2조 3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다. 그러면 개인은 상방, 외국인은 하방이잖아요. 딱 포지션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월봉이 상승하기 힘든 거죠. 왜? 월봉을 봤을 때 외국인이 하방이고 개인이 상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포스코 홀딩스의 이 폭풍 매수, 개인이 미친 듯이 막 조 단위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수가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개인이 도와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3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오늘 밤에 악재면 거의 하방 확정이라고 보고요. 오늘 밤에 호재 같으면 또 며칠간 또 관찰하면서 또 고생해야 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